직장생활. 개요. 한국 사기업 조직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조직 내 약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조직 문화 부조리를 다룬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꼭 모든 회사가 다 이렇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직장이 하급자 인권을 버러지 취급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대중화된 것은 다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기가 세거나 성격이 올곧거나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전문직, 운전직, 정보기술직 중 일부 기술직 중 한 곳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기와 성격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래에 서술된 내용이 많이 드러나는 회사는 보통 회사 분위기가 보수적이다라고 에둘러 표현되는 편이다. 관련 개별 문서. 직장 생활에 대해 한 문서에서 모두 정리하는 것은 내용이 너무 많아 불가능하다. 조직 안에서 높고 낮음은 직급, 각 조직에서 가진 지위는 직책, 조직의 구조는 직제 문서로. 일자리를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본청, 지방청, 본사, 지사, 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외국기관, 기업, 국내 외국계, 외국 본청, 외국 본사. 이 10가지의 분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업종에 따라서도 IT, 서비스업, 공공기관, 비숙련,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의 4가지 분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상명하복은 한국의 공공기관, 제조업, 비숙련 서비스업에서 문제가 되는 편이다. 외국 기업, IT 전문 서비스업에서는 문제가 적다. 특히 개인 악감정에 의한 인사처리나 개인적인 상명하복에 대한 요구 등 업무 성과를 저해하는 상명하복은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본사보다는 지사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수뇌부의 결정에 의한 조직적, 구조적인 상명하복은 공공기관보다는 사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외국계나 대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직급 및 직책에 의한 차이도 있다. 기업에서의 직위는 간략하게 오너, 임원, 중간관리직, 실무자, 로 나눌 수 있다. 실무자의 경우 직장생활 초기에는 상명하복이 문제가 되지만 실무자 말기나 중간관리직에 이르러서는 성과 도출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방해하는 부서 이기주의 등의 사내 정치가 문제가 된다. 실무자 중 비정규직, 파견직, 인턴 등은 일반직과의 갈등, 일반직과의 파벌 다툼, 정규직 전환 및 이직이 문제가 된다. 직군에 의한 차이도 있다. 문과 사무직, 영업직, IT, 연구개발직, 생산직, 전문직 등의 분위기는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 전문가에게는 전문적인 일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직장생활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언제 잘려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IT 회사나 전문 서비스업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우를 철저히 지킨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사무직, 연구개발직, 생산직 등에게는 이런 행동은 조직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 정도로 보이기 쉽다. 그리고 주로 이런 이들이 중간 관리직을 맡기 때문에 전문가 실무자와의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차이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이 문서는 종사자가 많은 중소기업, 제조업 및 비숙련 서비스업, 일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무직 및 생산직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나 나무위키의 다른 문서들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이용하자. 실제 직장 생활에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요소들을 모두 글로 써놓으려면 책으로 몇 권 분량은 될 것이다. 공간 제약과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위키 안의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애당초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론이나 정보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집단마다 다르므로 한 집단의 내용을 다른 집단에 가지고 가거나 어떤 부조리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회 부적응자니 조직 부적응자니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렇다. 비효율의 원동력. 이런 서열 덕에 시간당 노동 생산성 도표를 보면 한국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처참한 수준이다. OECD 1위인 룩셈부르크나 노르웨이가 76달러 정도이고 나태한 근무 태도로 전 유럽에서 악명을 떨치는 그리스의 경우에도 32달러가 나오는데 한국은 그보다도 낮은 27달러가 나온다.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의 운영 방식을 보면 한국과 도저히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같을 수가 없다. 2008년에 기밀 해제된 미국 문서에서 CIA가 적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 문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스파이에게 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우가 당연하게끔 용인된다는 사실과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야말로 한국의 모든 걸 좀먹는 사람들 머릿속에 거대한 바오밥이다. 개인을 짓밟고 올라선 집단의 미래가 있던 적은 없었지만 이 땅에서는 모두를 위한 행동이라는 행위로 꾸며진 채 행해지고 있다. 불합리함은 사라져야 하고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기형적이게도 한국에서는 개인보다 조직이 위에 있다는 성립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기초적인 어려움. 학원이 아니라고 여긴 직장이라고 공부하지 마 공부해서 와. 미생에게 김동식이 장그래에게. 직장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와는 다르다. 학교가 말 그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곳인 만큼 학업에서의 미숙함은 대부분 용인되며 학교 폭력과 같은 심각한 규칙 위반만 아니라면 학창 시절을 무난하게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직장의 경우 사칙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나아가 업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무조건 지적받거나 갈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심하면 문제사원으로 찍혀 해고당할 수도 있다. 즉, 학교는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규칙만 준수하면 되지만 직장은 둘 다 갖춰야 하므로 무난하게 보내기가 학교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다. 또한 직장 생활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다. 거의 항상 아침 이른 시간에 기상하여 직장까지 출근해 장시간 근무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해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출근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한다. 게다가 출근해서 수행하는 일도 혼자서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치고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춰가며 일해야 하며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인간관계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직장생활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며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즐기거나 무덤덤이 넘어가는 일로 취급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버텨야 하는 일로 취급된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하거나 아예 백수, 프리터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자영업자 중 상당수도 이런 남 밑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만약 극소수 시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제대로 된 진로 선택 혹은 덕업일 취직으로 인해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을 호소하고 퇴사를 끊임없이 고려하는 등 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겪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에서의 리스크만 해도 쉽게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도 대다수의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이다. 많은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의 악명을 강조하고 이를 배경으로 자식이나 후배들을 훈계하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문서는 문서명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내용을 이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이는 인간관계 문제가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중 상당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업무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업계나 회사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연공서열주의. 다음이 기대되는걸.